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 우리 통합과학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하였고요. 토양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이거는 비생물 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균은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하는 역할이다.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라고 했고요. 식물의 강합성으로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 식물이라는 건 우리가 생물적인 요소에 해당한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이기 때문에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독립 영양 생물이다라는 말까지 같이 연결해서 본다라는 걸로 하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비생물 요소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니은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에 해당하니까 틀린 선지. 나는 비생물적인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 식물의 광합성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생물적인 요소고, 공기 중에 산소 농도, 이건 비생물적인 요소가 변화한 거네요. 그래서 생물적인 요소가 비생물적인 요소에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작용에 해당을 한다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고, 이건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라면 봉지에 표시된 조리법과 라면을 끓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의 양에 대한 학생 A와 B의 대화이다라고 합니다. 나는 싱겁게 먹고 싶어서 물의 부피를 측정했다라는 말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4분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물의 양을 가늠하였어라고 이제 준 상황입니다. 기억선지 볼게요. 기억은 부피라는 건 어디에서 이제 나왔냐?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양에 해당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기본량부터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길이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질량. 그 다음 네 번째, 전류. 그 다음 다섯 번째, 온도. 그 다음 광도. 그리고 물질의 양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단위가 각각 초, 미터, 킬로그램, 암페어, 그 다음 켈빈 온도, 그 다음 칸델라, 그 다음 몰이라는 단위들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부피라는 건 어디로부터 이제 해서 나오게 됐냐면 길이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해서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기본량부터 유도된 양에 해당한다는 맞는 선지에 해당한다라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니은에서 분은 시간의 국제 단위의 기본 단위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방금 전에 봤다시피 기본 단위기에 해당하는 거는 초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합니다. 그러므로 틀린 선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B는 물의 양을 어림하였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물을 넣기 위해 눈으로라는 말이 나왔죠. 내가 정확하게 본 게 아니라 눈으로 우리가 봤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어림에 해당하므로 기억과 디귿에 해당한다라고 가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2번 그림 가완하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다라고 하네요. 그럼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뭐가 많냐면 산탄, 수, 질이 많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에서 제일 많은 거는 철산, 규마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산소가 제일 많은 가가 뭐에 해당하냐? 사람을 구성한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철산규바에 해당하니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에 해당한다 라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이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A는 철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거고요. 사람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빅뱅이고 38만 년 이내에 모두 생성되었냐라고 했는데 38만 년 이내에 거의 다 만들어진 건 수소와 헬륨이 거의 대부분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나오는 철이나 그 다음에 좀 무거운 원소들에 관련된 거는 다 언제 만들어졌냐? 별에 생성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다 라고만 가셔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페달 보조용 전기 자전거와 이와 관련된 화학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근육에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포도당이 누구랑 만나서 산소와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과 그리고 ATP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만들게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 다음 니은선지, 배터리에서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로 전동기를 회전시켜서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철로 만든 체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와 반응한다. 이거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붉은색의 녹이 쓴다. Fe2O3라든지 또는 뭐 FeO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기억이 일어날 때 포도당이 산화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고요. 지금 기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포도당하고 산소하고 지금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은 산화가 일어나는 게 맞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에서 CO2가 되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이거 식으로 써보면 C6H12O6가 6개 O2가 되었으므로 산소가 6개에서 12개로 늘었네요 라는 이야기 우리 들어봤었어요. 그 다음 니은은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배터리에 생성되는 전기에너지로 전동기를 회전시킨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장되어져 있던 이 화학에너지 자체가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로 변환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디귿이 생성될 때에 철은 전자를 얻냐라고 물어봤는데 Fe2O3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철은 전자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가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그림가는 단백질 X에서 아미노산이 이루는 결합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펩타이드 구조의 결합 구조에 해당한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나는 규산염 광물 Y에서 규산염 삼연체가 이루는 결합 구조를 나타내었다. 기억은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라고 했고요. 가운데 있는 게 뭐에 해당하냐면 규소에 해당하는 거고, 끝부분에 있는 거는 산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니은은 산소에 해당한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고 니은은 산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X와 Y는 각각 기본 단위체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 라고 물어봤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 되는 것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SiO4가 기본 구조가 되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체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어떤 섬에 서식하는 핀치종 A의 집단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줍니다. 가뭄이 발생을 했다. 그랬더니 작고 부드러운 씨앗을 맺는 식물이 단단한 씨앗을 가진 식물보다 많이 말라 죽게 된다. 그러면 씨앗을 먹는 A의 집단에서는 부리가 큰 개체는 그대로 살아남게 된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 A의 집단에서 부리의 평균 크기가 커진다라고 가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다인이 말했던 이야기들을 다음과 같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연선택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기억선지 A의 집단의 부리 크기에 대한 변이가 있었냐라고 이제 물어봤고, 이거는 당연히 맞는 선지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작아졌다는 기억으로 적절한 게 아니라 커졌다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시면 되겠고요. 가뭄으로 인해 A의 집단에서 자연선택이 일어났다. 네, 자연선택이 일어났기 때문에 크기가 큰 애들은 살아남았지만 크기가 작은 애들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6번. 그림은 양파 표피 조각에 물질 A를 떨어뜨렸다. 그랬더니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되었죠. 이런 것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것이고, 안쪽에 있었던 물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뜨린 A는 고농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의 설탕물을 우리는 떨어뜨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떨어뜨린 양파 표피 조각에서 삼투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증류수가 아니라 20%의 설탕물에 해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A는 증류수이다는 틀린 선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양파 표피 세포의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양파 표피 세카에서
선택적 투과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이동하지 못했냐면 설탕 자체가 이동하지 못했다라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아세트산 수용액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하였고, 우리가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CH3COO-와 H 플러스로 이온화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H 플러스에 의해서 산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이 산성이기 때문에 금속과 반응을 하게 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탄산칼슘을 넣었다라고 하였고요. 이게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기체, 이때 발생하는 거는 CO2가 발생한다라는 거 알죠? 탄산칼슘이라는 거 대신에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 달걀 껍데기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성분이 이제 탄산칼슘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수를 통과시키게 되면 뿌옇게 흐려진다. 얘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마그네슘은 환원되냐라고 물어봤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반응을 하게 되면은 반응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얘는 Mg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잃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원되는 게 아니라 산화된다라고 가셔야 돼서 틀린 선지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기억은 이산화탄소인가요? 네, 맞는 선지에 해당을 하는 거고, 이 CH3COOH 아세트산 대신에 묽은 염산 HCl을 넣게 되면 H2 기체가 발생하냐? 이것도 H 플러스와 Cl-로 이온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H 플러스에 의해서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기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므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라고 가시면 되는 이야기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9번 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다라고 했고요. P에 도달하는 순간 유도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한다. 그리고 표와 같이 자석의 속력과 구성만 이렇게 달리해서 진행을 했다. 자석 한 개의 크기와 세기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한 거고요. 가를 봤더니 NS로 났을 때 속력을 V로 해서 I0가 나왔대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보단 더 커야 되냐면 얘는 V보다는 속도가 더 빨라야겠죠. 속력이 더 빨라야지 얘가 훨씬 더 큰 전자석의 세기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자석의 세기를 더 크게 했으니까 이것도 누구보다 더 크냐? I0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가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선지 가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일정하냐라고 물어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도 전류라는 거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일정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고, 기억은 V보다 큰 값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니은은 I0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림가는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헬륨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나타내었다. 나는 태양에서 방출된 빛 에너지가 태양전지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줍니다. 기억선지 보도록 할게요.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냐? 네, 맞는 말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과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같냐라고 했는데 이 4개의 질량이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더 크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빛의 세기의 제곱과 곱해지면 이게 에너지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틀린 말. 디귿 선지, 나에서 태양 전지에 도달한 빛 에너지 중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냐? 그쵸? 모든 에너지 자체가 다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전환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선지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12번 보도록 할게요. X와 Y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고요.
x 같은 경우에는 2, 8 하나인 거고 y는 1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수소고 이거는 나트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금속 X와 염소가 기체가 반응하면 NaCl이 만들어진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과 Cl2가 반응을 해서 NaCl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식은 다음과 같이 써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Y2 기체와 Cl2 기체가 결합을 한다. H2랑 Cl2가 결합해서 HCl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는 거죠. 자, X는 이주기냐라고 했는데 지금 껍질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주기 원소에 해당하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XCl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냐라고 물어봤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XCl 같은 경우에는 HCl입니다. 그러면 H도 비금속이고 Cl도 비금속이니까 결합했으면은 이거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전기전도성이 생긴다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XCl이었네요. NaCl인데. 자, NaCl은 이라고 대놓고 좋네요. 그러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고요. YCl은 이온결합 물질이냐라고 줍니다. Y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HCl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결합 물질이다라고 가셔야 돼서 틀린 선지입니다. 만약에 어렵게 내려고 있으면 아까 전처럼 그냥 HCl을 전기전도성 있냐고 물어보는 선지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 선지 하나만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과 한계점을 다루는 수업의 일부이다라고 하였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터넷에 연결돼서 스스로 교통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라고 했더니 학생 A가 교통사고 발생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춰준다라는 점이 있다. 근데 한계점에는 해킹으로 인해서 위험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을 이제 또 들어봐라 라고 좋네요. 기억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센서와 통신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그쵸? 센서 자체가 있어야지 자율주행을 혼자 할 수 있겠죠. 앞쪽에다가 신호를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통신 기능이 있어야 이제 GPS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나 하시면 되겠고요.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니은으로 적절하냐? 그쵸?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자가 문제였냐? 그게 아니면은 이 자동차를 만든 회사 자체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 소재 자체가 불명확할 수 있다라는 점이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억의 상용화에 대한 허용 여부는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에 해당한다. 네, 맞는 선지에 해당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와 같이 지구와 미지의 행성 X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A는 가만히 놓았고 B는 수평 방향으로 전적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투사 운동을 했고 하나는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체 크기, 공기 저항 둘 다 무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가 동일한 거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나면 거의 지구 표면에 도착을 하지만 나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도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 같은 경우가 중력이 더 작은 곳에 해당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가에서 연직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연직 방향으로 했으니까 이 떨어지는 방향에 대한 가속도죠. 이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선지는 맞는 선지. 이거는 가에서든 나에서는 똑같을 겁니다. 가에서 연직 방향 가속도의 크기가 A와 B가 같다. 나에서 A와 B의 연직 방향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했으면은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와 나에서는 서로 다르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니은 선지.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그러니까 가에서 더 빠르게 도착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해당하는 거고, B가 낙하하는 동안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수평 방향에서는 1초 동안 한 칸이었고 얘도 1초 동안 한 칸이었죠. 그러니까 가 나에서 수평 방향의 속력은 동일하다라고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말이다라고 가시면은 됐던 선지였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어느 지질시대 동안 해양 생물과의 수 변화를 나타냈다. 나는 대멸종 시기 기억과 니은 중 어느 한 시기에 해당을 한다 라고 줍니다.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이제 판기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대와 중생대로 넘어가는 패른기 대멸종에 해당하므로 니은에 이제 해당을 한다 라고 우리는 바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억선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삼엽충이 멸종하였냐 라고 했는데 삼엽충이 멸종한 건 고생대와 중생대로 넘어가는 패른기 대멸종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제 가주셔야 되는 거고요. 나는 니은의 대륙분포이다. 그쵸. 판기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맞는 선지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겠고, 대멸종 이후 해양 생물의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냐? 절대 그렇지 않죠. 대멸종 이후에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보도록 할게요.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을 각각 물에 녹였다. 자, CaCl2, NaCl, MgCl2. 자, 이렇게 딱 넣었대요. 그리고 나서 디지털 온도 센서를 그림과 같이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5g을 넣고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통해서 수용액의 온도 변화를 관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수용액의 온도가 염화칼슘은 높아졌고 염화마그네슘은 높아졌는데 염화나트륨은 낮아졌대요 라고 줍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높아진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선 낮아지는 게 하나 나타나니까 가설은 옳지 않다라고 가야겠죠? 그래서 기억선지는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을 때 주변으로 열을 방출했으면 온도가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높아졌어야죠. 그러니까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냐? 흡수한다 라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휴대용 냉각팩은 염화 마그네슘이 물에 녹는 반응에서의 열 출입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냐라고 했는데, 얘가 열을 방출시키게 되면은 절대 냉각팩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염화 마그네슘이 아니라 염화 나트륨을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은 자동차 A와 B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네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를 보니까 연료전지 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용을 했고요. 유용액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누가 더 많냐면 B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B 쪽이 더 높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한다가 아니라 일정하다니까 틀린 선지가 되고요. 에너지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80 곱하기 100, 여기는 1000분의 540 곱하기 100, 뭐 이렇게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면 B가 A의 2배인가 라고 했는데 180에다가 2 곱하면은 1은이 8, 26, 360이죠? 아니네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A는 운행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가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귿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면 되겠고요. 그림 가는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물순환의 일부를 나타내었다라고 줍니다. 그리고 나는 해수의 성층 구조를 나타내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A는 이제 혼합층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B 같은 경우에는 수온역층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심해층에 해당을 한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고 니은 같은 경우에 지금 확인을 해봤을 때 기억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이 바닷물이 대기 중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를 나타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뭐 증발 과정이 일어났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강수에 해당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기억 과정에서 에너지가 해양에서 대기로 이동하냐라고 했고요. 우리가 증발이 일어날 때나 뭐 아니면은 니은처럼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강수가 일어날 때 결과론적으로 에너지 자체가 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 해양에서 대기로 이동을 한다는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는 거겠고, B에서는 수온역층에서는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물질 교환이 활발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래쪽은 온도가 낮고 위쪽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건 매우 안정한 구조에 해당을 합니다. 안정할 경우에는 물질 교환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니은 과정이 많이 일어날수록 A의 두께가
두꺼워지냐라고 했는데 A의 두께와 관련이 있는 건 바람의 세기와 관련이 있죠. 그죠? 이건 바람색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돼서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H2O2가 반응하여 H2와 O2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만 이제 붙여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B에다가만 다음과 같이 뭘 넣어줬냐면 감자 조각을 넣었대요. 그러면 이제 감자 조각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여기에는 효소가 들어가 있었죠. 그럼 이 효소에 의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매우 빠른 속도로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와준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 A에선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험관 B에서는 산소라는 기포가 만들어진 것이고 불씨가 A는 그래서 바로 꺼졌지만 B에서는 산소에 의해 불씨가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었던 효소는 카탈레이스 효소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억선지 B에서 발생한 기포에는 산소가 존재하는 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얘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걸 보니 다음과 같이 분해 반응이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에 비해 원래 반응이 이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훨씬 더 높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보다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에 해당하는 거고 기포 발생이 끝난 B에 3%의 과산화수소를 더 넣으면 기포가 다시 발생하냐? 다시 말해서 효소라는 친구가 재사용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데 효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효소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므로 얘는 당연히 맞는 선지다라고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다음은 서로 다른 원소 X와 Y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 별의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를 하였다라고 줍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봤더니 별 A의 스펙트럼을 받고 대기 구성 원소를 추론했다라고 준 상황이에요. X와 Y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선의 위치와 개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다르죠? 같다가 아니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두 스펙트럼, 여기 두 스펙트럼은 얘네 두 개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방출이고 얘도 방출에 해당하고 여기만 흡수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므로 기억선지는 맞는 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A의 대기에는 디귿으로 적당하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해주시면 되냐면 선의 위치가 동일한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고 얘도 똑같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수소, 헬륨이 모두 다 포함된다는 맞는 선지다 라고 여러분이 가실 수가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라고 해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1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사람의 감염병 X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였고요. 항체 검사나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 검사를 이용해서 X를 진단을 한다. 매년 시기별, 지역별, 연령대별 X의 발생 현황을 조사를 했고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PCR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뭘 이용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핵산 자체를 이렇게 증폭시키는 기술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핵산이니까 뭐 DNA나 RNA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감염병이 얼마나 되었는지, 병에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DNA를 이용하여 X를 연구를 할 때 윤리적 원칙과 기준은 당연히 필요로 하죠. 우리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선택을 만약에 바로 실험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X의 유행시기 예측에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가시면 되므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선지다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워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준 상황이고 스마트워치는 위치, 걸음수, 심박수 이런 것들을 센서가 내장되어져 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통하여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준다. 그래서 순수한 반도체인 교소보다 디스플레이는 전류를 잘 흐르게 만드는 반도체를 이용한다라고 준 상황입니다. 하나씩 해보시다. 스마트워치로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분석해서 정보를 산출할 수 있죠.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스마트워치는 센서가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계라는 친구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니은은 순수한 반도체의 불순물을 첨가한다. 그쵸? 불순물을 첨가하면 이제 우리는 N형이 되거나 P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가 되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그림가는 1984년에서 2023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인데 농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요. A와 B는 흡수와 방출 중 하나라고 했고 B는 방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A는 흡수가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자, 가인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나에서 A의 값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변화하냐? 네, 당연히 변화하죠. 만약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흡수하는 양도 당연히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B의 값은 2023년이 1990년보다 당연히 커질 것이다. 맞는 선지에 해당한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이제 아미노산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에서 사이토신의 수와, 요 말이 중요하네요. 구아닌의 수의 합은 디귿에서 사이토신의 수와 구아닌 수의 합의 2배가 된다라는 말을 줬고요. 가완화는 각각 A와 B 중 하나이다 라고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찾으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맨 처음에 B가 나타나는가 봐요. 그리고 여기는 D가 나타나는데요. 그럼 여기가 UCA가 돼야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A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G니까 여기가 C가 들어가는 거고 U였으니까 얘는 T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은 TCA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다라고 바로 가주시면 되겠고 얘하고 지금 모양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C, G, G, A, C, U라고 이제 가주셔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봤을 때 디귿이 누군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걸 이용해야겠네요.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수의 합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4개네. 그죠? 그럼 디귿에서는 몇 개 나와야 되냐면 2개 나와야 되네요. 그러면 2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친구가 필요한데 어디 보자. 이렇게 끊어야 되네요. CGG. 그래서 B가 나왔고 ACU. 그래서 A가 나온다고 가야 되는 거겠고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얘가 이렇게 끊어지는데 지금 보니까 나와야 되는 개수가 몇 개냐면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2개가 나오면은 G하고 C가 2개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우리는 나타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G하고 C가 존재한다. 근데 가와 나는 A에서 D 중 하나이다. GC만 있다? GC만 있다. 더 이상 알 수가 없는데요. 나는 확인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A이다. 여기까지만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개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구아닌의 수는 유라실 수와 같냐? 지금 유라실은 하나 있는 거 확인을 했고요. 여기가 뭐 들어가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데 특별히 나와 있는 값이 지금 없거든요. 봅시다. 이렇게가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인데 C, G, G, A, C, U 이 분명히 4개니까 여기는 2개 들어간다. GC 말고는 더 이상 들어가는 게 없는데 그러면 얘가 G하고 C가 들어가는 게 얘는 안 되겠고요. 얘도 안 되겠고요. 이것만 되네요. 얘는 안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로 가야 되냐면 CU, G로 가야겠네요. 이렇게 갔어야 되네요. 그럼 여기는 C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가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C였고, 그 다음에 T였고, 여기가 C, 잘못 썼네.
C였고 T였고 G였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고 여기는 G였고 A였고 그 다음에 C였고 여기는 A다 이렇게 딱 가졌으면 됐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주형사슬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갔어야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디귿에서 다시 보니까 구한이 나고 유라실 숫자는 서로 하나하나씩 있으니까 같다라고 가주시면 되므로 니은과 디귿만 맞는 말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속력 V로 등속 운동하던 술의 A가 정지한 술의 B와 충돌했다. A는 정지하고 B는 속력 V로 운동했고 벽과 충돌한 후에 바로 정지를 한 것이다 라고 줬네요. 그림자는 시간에 따라서 B의 속력을 나타냈고요. 구간 1과 2는 B가 각각 A와 벽으로부터 힘을 받은 구간이다 라고 줬고 A와 B의 질량은 M으로 갔다. 그럼 이거는 운동량이 MV였고 이 친구는 이제 질량이 0이 M이었으니까 여기는 0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MV의 운동량을 가졌던 거고 가서 정지했기 때문에 결국 변한 이만큼의 양은 속력에 이제 해당을 하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받은 충격량은 MV이고 여기서 받은 충격량도 MV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MV이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B가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동일하죠. 똑같죠. 여기서도 MV만큼 받았고 여기서도 MV만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라고 가져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B가 충돌 과정에서 받는 평균 힘의 크기. 그럼 이제 여기도 MV고 2에서도 MV인데 얘는 시간이 얼마만큼 해당하냐면 T만큼에 해당하고 2에서는 2T만큼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균 힘의 크기는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이것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됐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보도록 할게요. 표는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BTB 용액을 넣었을 때 수용액 색깔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액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이니까 산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파란색이니까 이거는 염기성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이온의 숫자가 5n이었기 때문에 산성에서 처음 가지고 있었던 이온의 숫자랑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묽은 염산과 수산나트륨이 뭐가 같냐면 부피가 같은데 파란색 염기성이 나타나는 사실을 통해서 같은 부피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산나트륨이 훨씬 더 많은 이온을 내놓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도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수산나트륨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얘도 파란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여기에서 12N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몇 개 있었냐? 6개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몇 개예요? 3개? 3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여기서 5N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2.5개가 있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여기서는 1.5개에 해당한다라는 뜻인 거고 여기서는 하나씩만 있었던 거고 여기서는 2개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무조건 몇이 되냐?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게 얘가 2개 더 많으니까 이게 6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파란색에 해당하는 게 맞는 말이 되고요. X는 6에 해당하니까 틀린 선지.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를 물어봤죠. 그러면 부피를 먼저 보게 되면 부피가 가는 30이고 나에서도 부피가 30이죠. 근데 만들어진 물 분자의 개수를 확인을 해보면 가는 몇 개 만들어졌냐면 하나 만들어졌고요. 나에서는 물 분자가 몇 개 만들어지냐면 1.5개가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훨씬 더 물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므로 더 높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물 분자 개수 찾는 거는 적은 게 우리는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 분자 하나 만들어졌다. 여기서는 물 분자가 1.5개 만들어졌다. 여기서는 물 분자가 2개 만들어졌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나하고 다는 직접적으로 바로 비교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부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여러분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